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산을 오르며 도종환. 산을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 몰아쉬다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자만의 젠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잠시 무거운 다리를 그루터기에 걸치고 쉴 때마다 계획하고 고갯마루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두 갈래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히 살펴 길 찾아가게 하소서. 늘 같은 보폭으로 걷고 언제나 여유 잃지 않으며 등에 진 짐 무거우나 땀 흘리는 일 기쁨으로 받아들여 정상에 오르는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오르는 길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 보고 느끼어 우리가 오른 봉우리도 많은 봉우리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올라온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산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도종환 시인의 산을 오르며 입니다. 요즘 산에 가는 분들 많으시죠? 황사 때문에 좀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변함없이 산을 찾을 겁니다. 산에 오를 때 이 시 한번 음미해도 좋을 것 같죠? 마지막 구절, 산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알기로 산 좋아하는 분들 치고 거만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산에 오르다 보면 저절로 겸손한 거는 배우게 되나 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올봄에는 이 산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황순원 작가의 독짓는 늙은이 만나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황순원 작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황순원 작가는 1915년에 태어나 지난 2000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단편소설가로 다시 장편소설가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문학세계를 넓힌 작가죠. 문학이 추구할 수 있는 서정적 아름다움과 예술성의 극치를 선보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소나기를 비롯해 카인의 후예, 학, 나무들 비탈에서다, 1월 움직이는 성, 또 오늘 소개하는 독짓는 늙은이 등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황순원 작가의 독짓는 늙은이입니다. 독짓는 늙은이 황순원.
인연, 이 100번 죽여도 쌀년. 앓는 남편도 남편이디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수놈하고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디. 그렇다고 인연,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기로써니 거랑질이야 할 줄 아니 인연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아들이 아바지 아바지 하였으나 송영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바지 아바지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대건 내 애미가 아니다 하고 꼭 품에 껴안는다. 당선이 몸이 와 이리 별나게 참기가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애를 올려서 안 되는데. 야 봐라 당선아. 아버지. 기래 당선아. 자기의 더운 몸에 별나게 애의 몸이 찼다. 벌써부터 이렇게 얼려서 될 말이냐고 송영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그리고 훌쩍이는 이제 7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영감은 다시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괘씸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니네 그 연놈들을 그냥 내시가. 아이고 어디게 이 어린 것을 두고 살랑. 이걸 다 만들어야 할 텐데. 우리 당선이 이래 거미줄을 치게 생겼으니 원이가.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도 좀 비뚤게 나와도 그냥 내다 팔면. 나 이길 마. 잘못된 독인 줄 뻔히 알면서 팔란 말이니. 아니, 남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김씨 나무랄 건 없어요. 지난번에도 당신이 힘들게 구워낸다고 채다 깨버려서 장이 내다 팔 것도 없었잖아요. 뭐야? 지금 저놈 역사 등기가 뭐이가 니? 역설이 아니라. 그만해요. 예. 이들 뭐이니? 이는 저리가 다 뭐야? 너들 건 눈 맞았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아유, 저 영감이 그냥 생사람 때려잡는 걸 보니까 이제 헛돼 보이나 보네. 빨리 그 장이 내다 팔 독이나 챙겨줘요. 알았어. 꼭 내가 장에 가야 하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기록이. 그건 내 몸이 아니야. 또 이번에도 자네하고 애 엄마가 수고를 좀 해줘야 가서. 걱정 말고 어떤 걸 내다 팔면 되는지 독이나 챙겨줘요. 그래, 알았고. 이상하다. 야. 왜요 선생님? 그건 모양도 반도엽탄이 잘 나왔는데. 왜 소리가 야, 딴 거 내다 팔면 안 되지. 가라. 어떡해요? 멀쩡한데 왜 또 깨고 그러세요? 멀쩡한 게 아니야. 헛만 번지를 하면 뭐하네. 속이 꽉차야지. 요놈은 그저 모양부터가 좀 이상하네. 얘라. 여보, 당선이 아버지 제발. 이만하면 상품은 아니더라도 충품은 돼요. 당선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독들도 다 내 자식이야. 어서 가면 그저 내 손으로 다 만든 내 자식 보리 가서. 그래서 해봐. 이건 안 되는 게. 선생님 힘들게 만드시고 다 깨버리면.
이거는 어디 보자. 이놈은 되었구만. 덕이 거저 이래야 하는 구인데. 무슨 예술하시오? 봐라. 여기에 있는 것만 내다 팔라. 아이고, 깨버리고 겨우 그것 남았어. 못 들어오고 있네. 둘 다 서둘러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되지 않 가서. 예, 선생님. 이 돈으로 뭘 한대. 보리쌀 빌린 것 갖고 나면 남는 것도 하나 없겠네. 그래도 선생님 독짓는 실력은 시장에서도 알아주니까 금세 다 팔렸잖아요. 그럼 뭐해요. 아침에 있는 것만 깨지 않았어도 당손이 고무신 하나는 사줄 수 있었는데. 저기요. 마님.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저기요. 아이고. 지금 기회예요. 나랑. 아유, 이러지 말아요. 안 돼요. 그럼 고집쟁이 영감 옆에서 평생 살 거예요? 나이가 아깝지도 않아요? 그러지 말고 나도 독짓는 거 다 배웠으니까 우리 두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도망가서 우리 안 되는데. 앞으로 나아질 것도 없잖아요. 그 영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럼 평생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들키면 어떡해요? 멀리 도망가서 사는데 어떻게 들켜요? 자. 안 되는데. 그래, 젊은 놈이 좋다 이거니. 그 여드름 투성이가 무기가 좋다고.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와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솟아나 송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 이 연남들을 보자. 잡히기만 해. 진즉에 낌새가 이상하긴 해서. 나는 늙은 영감보다 젊은 자기가 훨씬 더 좋아. 그럼 늙으니까 뭐 좋다고. 이와. 아이고 정말. 아유 좋다. 품 안에 쏙 들어오네 그냥. 영감님, 아니요. 왜 이러지? 꽁와 이 틈이 이렇게 나는 기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아니. 야, 날래 흙이나 올려주라 막. 송영감이 조마구와 보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버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하는 새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혀지지를 않았다. 열대문도 있었다.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영감님. 야, 가보라. 나 좀 누워 있다가. 영감님, 정말 괜찮으세요?
나 좀 누워서 쉬가서.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맹선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산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당선이 저 녀석 엄마 기다리는 것 같디. 지엠이 장 보러 가면 이때쯤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오는데.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재길을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짚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당소리구나. 아버지, 괜찮나요? 괜찮지. 아버지 안쪽이야 끄떡없어야.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다. 저기 아버지, 밥 드세요. 밥 물어. 이거 웬 거이까?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뭐야, 니네? 앵두나무집 할멈이 줘서. 네가 널 보고 그 거렁질 해오라 그러니. 저렇게 내가. 야, 당선아, 아침 먹자야. 예, 아버지. 다음날 아침에는 송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도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밖에 숯을 피워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숯불을 매달아 놓았다. 사심연례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영감님, 송영감님. 나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 하면 된다. 영감님, 이렇게 하다가는 도무지 한가만 채우는 건 불가능해요. 내년에 마저 지어서 젓가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해야 돼. 이번에 가마를 한가득 채워서 구해야 돼. 참, 송영감님 고집도. 그럼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남은 흙은 제가 다 이겨놓고 갈게요. 너 그거 기울게 좀 해줘라. 난 좀 쉬었다가. 예, 영감님. 일단은 좀 쉬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아유, 내 왜 이러지? 내 몸이 와 이러는 게야. 어떡하든 턱을 한가마 치어야 되는데. 장순이 아버지 집에 있구만. 예. 아유, 웬일이세요?
아이고, 이 얼굴이 영 못됐네 그려. 앓는 몸부터 돌봐야지. 자, 이거 조미음이세. 아이고, 예. 송영감은 어제 어린아들에게 거랑질해 왔다고 고함을 쳤던 일을 생각하며 아무에게나 친절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제만 해도 애한테 그 밥이랑 그렇게 많이 줘서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 미움까지 쑤어 오시면 고마워서 어디 하겠습니까? 이웃지간에 별소리를 다 하네. 어서 식기 전에 한 모금 마셔보게나. 아이고, 먹는 게 왜 그러나 송영감. 벌컥벌컥 다 마시지 않고. 되시오. 정말 이 영감이 이번 병으로 죽으려나. 지금 뭐라고 오셨습니까? 저기 당손이 말일세. 당손이리 왜요?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워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아니고 앵두나무집 할머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거 지우시라요, 이거. 아니 영감탱이가 사발을 왜 밀고 일어나? 그런 말 하시려고 이런 거 가져오셨습니까? 미아는 앞에서 썩 없어지지라요.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고함쳤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송영감의 고집을 아는 터라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영감은 지금 밖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이 어디로 업혀가기나 하는 듯이 밖을 향해 목청껏 당손아! 예, 아버지. 부르셨어요? 당손아, 그래, 이리 가시죠, 오늘. 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이고야, 당손이구나. 우리 당손이 맞네. 이번에는 애의 얼굴을 잊지는 않으려는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기운이 지쳐 감아버리고 말았다. 애는 또 전에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섰다가 아버지가 눈을 감자 더 겁이 나 훌쩍이기 시작했다. 당신이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때가 많았다. 100개가 못 차니 아직 20여 개를 더 지어야 한가마 충수가 되는 것이다. 거저 한가마는 채워야 하는데 그러자면 톱을 20개는 더 지어야 하는데 어디 여자 아이고야 왜 이러지 한가마를 채우게 짓자 하고 마음만은 급해지는 것이었으나 몸을 일으키다가 도로 쓰러지며 흰털 섞인 노랑 수염이 입을 벌리고 어깨 숨을 쉬곤 했다. 그러한 어느 날 물감이며 바늘을 가지고 한 돌림 돌고 온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내가 일어나야 돼.
송영감,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저기 말일세, 마침 좋은 자리가 생겨서 말이야. 그 좋은 자리라니요. 그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귀먹겠네. 아프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로구만. 나는 다 송영감 생각해서 얘기해 주러 왔구만.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이나 좀 들어봐. 그 집은 재물도 넉넉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씨가 묻어내. 원래 그 집에서 애 하나를 기르고 있었대요. 전에 어떤 젊은 내외가 살림을 엎어치우고 내버린 애 하나를 얻어다 길렀던 거지. 근데 얼마 전에 그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 연하문 살이나 된 그 애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애를 주지도 않았겠지만 그 어른들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어떻게 했는데요? 한 재물 뚝 떼어서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자식을 보내고 나니 얼마나 허전하겠어. 내가 갔을 때도 친자식 잃은 듯이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버지 없는 애 하나 얻어다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리에 당손이를 주자 이거지. 당손이는 절대로 못 보내갔습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돌아간 뒤 송영감은 지금 자기가 거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거랑질을 할 게 무서워 도망갔음에 틀림없지만, 자기가 병만 나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 독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 가마 독만 채워 전처럼 잘만 구워내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에 할 미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 가마를 채우자고 마음이 다시 조급해지는 것이었다. 맹선아! 왜 그러세요, 영감님? 이 독들 가마에 좀 넣어라. 예? 가마 굽게요? 아직 독이 다 안 찼는데. 그래도 내가 구워야겠어. 그냥. 예. 제가 나를 테니까 영감님은 앉아 쉬세요. 오늘은 안색이 더 안 좋으세요. 하루는 송영감이 날씨를 가려 종시 한가마가 차지 못하는 독을 웽손이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내고야 말았다. 지어진 독만으로라도 한가마 구워내리라는 생각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치는 게 독 말리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다. 독가마 안에 있는 사람들 다들 밖으로 나와요. 가마 구울 겁니다. 지금 무슨 독을 굽는다 그래. 자자자, 빨리들 나오세요. 독들을 마당에 내이자 독가마 속에서 거지들이 무슨 독을 지금 굽느냐고 중얼거리며 제가끔의 넉마 살림들을 안고 나왔다. 이 거지들은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독가마를 찾아들어 초가을에는 가마 초입에서 살다 겨울이 되면서 차차 가마가 식어감에 따라 온기를 찾아 가마 속 깊이로 들어가며 한겨울을 나는 것이다. 영감님, 갑자기 독을 굽는다니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보라. 왜요, 영감님? 아니. 갑자기 그 가마에서 나오라 그래서 미안하구만.
송영감은 거지들에게 지금 뜸막이 비었으니 독 구워내는 동안 거기에들 가 있으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전에 없이 거지들을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거지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늦 저녁 때쯤 해서 불질이 시작됐다. 불질. 결국은 이 불질이 독을 못 쓰게도 만드는 것이다. 당선아. 예, 아버지. 덕을 지을 땐 불이 정말 중요한 것이야. 덕에 따라서 불을 세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약하게 해야 할 때도 있대. 가라. 약하게 떼야 할 때 지나치게 세게 떼도 아니 되고 불을 더 떼거나 돌 때도 아니 드는 것이야. 넌 명심하라 이거. 에? 아니다. 넌 거저 덕 지우면서 살지 말고 붙잡고 살라. 에? 오늘따라 불이 잘도 탄다야. 곁불 놓기를 시작했다. 독가마 양옆으로 뚫은 겨창 구멍으로 나무를 넣는 것이다. 이제는 소나무를 단으로 넣기 시작했다. 아궁이와 겨창의 불길이 길을 잃고 확확 내쏜다. 이렇게 이날 해도 다 저물었다. 그러는데 한편 겨창에서 불질하던 웽소니가 겨창 속을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영감님. 와, 무너져 앉아서. 예, 영감님. 독들이 묻어 앉았어요. 독이 좀 덜 익더라도 격불질을 그만두고 하고기를 막아버립시다. 아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어저 그냥 불질 계속하라. 그러다가 나머지 독마저 다 망치면 하나를 구워도 제대로 구우려면 불질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야. 우리 당선이 먹을 게 없겠지. 거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독가마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죄고 있을 때였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독 튀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송영감은 웽소니가 거치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네 뜸막 안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작은 몸을 오그리고 훌쩍거리던 애가 아버지가 정신 든 것을 보고 더 크게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안 죽는다. 안 죽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가? 아버지. 당선아, 가서 앵두나무집 할머니 좀 오시라기래라. 당선아, 우리 당선이 네 얼굴 좀 보자. 아니다. 오여 가서 앵두나무집 할머니 오시라기.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영감은 애더러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 둘이 되자 송영감은 눈을 감으며 여일 전에 말하던 자기
아직 애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되지. 여기서 얼마나 뭡니까? 여기서 한 20-30리 잘 될 거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럼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돼.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받아둬. 아닙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무 소용없으니까니 애 업고 가는 사람에게나 주시라요. 애 업고 가는 사람 줄 건 따로 있으니까 이건 자네 받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돈 그 사람 주소. 잘 어버다 주게 해주시라요. 이거 우석으로 당선이 불러서 다 죽었다고 하시라요. 아니 그게 아유 벌써.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저고리 꼬름으로 눈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다. 송영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이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그러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는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봐라, 당손아.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 눈에 물이 나와요.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오는 거야. 어여 가자. 예.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 그냥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순간 뜬막 속 전체만한 공허가 송영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므라들고 차옴을 송영감은 느꼈다. 송영감은 기는 걸음으로 뜬막을 나섰다. 송영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언가 지금의 온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송영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거기에는 터져나간 송영감 자신의 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네, 독 짖는 늙은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도입 부분 전해드릴 때 좀 다소 민망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작품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이신 최시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자주 모시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글쎄요, KBS에 잘 못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짓는 늙은이 작품을 만나봤어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앞에서 내용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작품 중심에 놓인 사건을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길지 않은 작품이지만 중심 사건을 뭐라고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네. 제 생각에는 살아보려는 노인이 결국은 죽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려는 노인이 그럼 굉장히 슬퍼지는데요. 좀 슬프죠? 네. 예. 제 생각에는 늙음 혹은 죽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또는 저항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계속적으로 달아난 아내와 그 조수의 젊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늙었는가. 그리고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왜 자꾸만 쓰러지는가. 네. 그리고 아이를 끝끝내 책임지고 키워보려고 하지만 아이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떠나보내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이 노인에게 닥친 어떤 늙음이랄까 죽음을 거부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쩌지 못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중심에 놓인 사건, 살아보려고 했던 늙은이가 결국은 죽는 것. 근데 그거를 서술하는 방법이 참 특이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대화체가 거의 없어요. 이 작품을 읽다 보면요. 근데 황순원 작가는 왜 이런 서술 방식을 쓴 걸까요? 글쎄요. 흥미로운 점을 좀 지적하셨는데 요새는 시점이라는 용어보다 초점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서술을 하는데 자기가 보고 본 것을 자기 말로 서술하느냐 또는 어떤 인물이 본 것을 서술하느냐를 구별하는데 그때 어떤 인물이 대신 보면서 그 인물이 본 것만 중심으로 서술할 때 그 인물을 초점자라고 부릅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이 송영감이 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3인칭이죠. 네. 따라서 이 3인칭 서술을 1인칭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네요. 네, 바꿔도 되는데 3인칭으로 서술해서 약간 거리를 주면서 주로 이 송영감의 내면 심리 위주로 묘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송영감이 보고 느낀 것 중심으로 소설이 일어나므로 심지어 와서 아들을 남의 집에 입양시키는 그 앵두나무집 할머니까지도 그 목소리가 직접 화법으로 인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이 황순원 선생이 소설을 쓰는 방법이 외부 현실을 직접 묘사하기보다 그 인물의 내면에 투영된 심리 위주로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서 이 송영감의 내면을 독자가 진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듯 느끼게 만들려고 이런 서술 기법을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이 작품은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이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봤죠.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좀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일 겁니다. 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영화는 이른바 이제 순수 문화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풍물, 특히 그 옹기를 짓고 굽고 하는 그 과정을 배경으로 깔면서 외국 영화제에 내놓으면 좋을 어떤 작품처럼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송영감이 이제 젊은 여인과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하는 과정이 다소 좀 민망스럽게 그려진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황순원 작가의 작품 중에서 자, 이제 좀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독짓는 늙은이 외에도 읽어보면 좋을 작품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요? 그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집, 그다음에 늪이라는 소설도 있죠. 네. 또 겨울 개나리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는데 아주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이 콕진하게 세세하게 또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장편 소설이 한 4편 있는데 그 가운데 카인의 후예 또 움직이는 성 뭐 이런 장편들을 좀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요. 현대문학이 참 다양하고 많이 소개가 되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예전 작가의 작품들을 보는 것도 참 신선한 경험이 된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최시한 교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라면 인간이라고 하네요.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 그런데 우리는 이 하고 싶은 것을 쫓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놓칠 때가 있죠. 이번 주에는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황순원 작가의 독짓는 늙은이 편,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